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정아입니다. 남자 64세 환자였고요. 지속되는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으로 호전되지 않는 3년 이상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시고요. 병원에 내원해서 시행한 엑스레이 소견상 오른쪽 무릎에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워낙 흔한 내측 관절염 소견을 보여서 이쪽에 이런 관절면이 유지되는 것에 비해서 내측의 관절면이 좁아져 있고 관절 연골이 손상된 그런 소견을 엑스레이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체중을 실어서 찍은 이 뷰에서 보시면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거의 연골이 남아있지 않아서 뼈가 거의 붙을 정도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한 MRI 소견상에서도 실제로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얇아져서 거의 뼈와 뼈가 맞붙어 있는 연골판도 이전에 수술을 하셔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이미 많이 얇아져서 이 바깥쪽처럼 이렇게 회색 연골이 많이 남아있는 것에 비해서 내측은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남아있지 않고 연골판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다리 교정 수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관절염 정도나 나이 같은 면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적응증에서 다른 점은 오다리의 각도입니다. 이제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할 정도의 각도는 5도인 건데 5도에서 넘어가면서 5도, 10도, 15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 거고, 5도 미만인 경우가 이제 반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할지 64세라는 나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다리 교정 수술 아니면 반치환술 둘 다의 적응증이 되는 분이신데, 근위경골 절골 수술의 의료보험 기준은 5도입니다. 5도가 되지 않는 각도에서 오다리 교정 수술, 근위경골 수술을 시행하면은 의료보험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분은 5도가 넘어가지 않는데 내측의 관절염이 상당히 심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다리 교정 수술의 적응증은 되지 않으면서 나이는 비교적 젊으면서 이렇게 관절염이 내측에만 많이 진행했고 MR에서 바깥쪽은 깨끗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해서 이 바깥쪽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전치환술을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인공관절에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 기준으로는 생각을 해보면은 65세가 기준으로서 전치환술에서는 65세 이상이면은 방사선학적 엑스그레이드 3, 4가 모두 인공관절의 기준이 되지만 65세 미만에서는 방사선학적 그레이드 4, 그레이드 4에서 완전 말기일 때만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보험에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기준은 60세입니다. 60세 미만을 못하는 수술인 건 아닌 거고, 60세 미만에서는 그레이드 4가 됐을 때의 반치환 수술에 해당의 적응증이 된다고 보고, 60세 이상에서는 그레이드 3, 4에서 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보험 대상이 되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분은 그레이드 4라고도 할 수 있어서 전치환술로 할 수는 보험 기준으로는 가능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지만, 바깥쪽이 너무 깨끗하고 64세의 비교적 젊은 남성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측만 반치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근위경골 절골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이 전체를 다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넣어서 내측과 외측을 모두 앞쪽까지도 같이 보통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모두 치환하는 경우를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고, 반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만 치환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방 십자인대와 측부인대와 바깥쪽 연골판의 바깥쪽에 모두 내버려 두고 딱 요 내측 이미 다 닳아서 얇아져서 이것의 통증의 원인이 내측만 아프시고 내측만 이렇게 연골이 많이 심하게 다른 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치환해 주는다 해서 반치환술은 교정이 이렇게 됐고요. 전치환술은 자기 십자인대 다 날리고 측부인대도 어느 정도 이 오다리가 심한 사람들이 전치환술이 많기 때문에 측부인대도 다 그걸 조정을 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전치환술은 중요하고,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전치환술인데, 그에 비해서 반치환술은 딱 여기만 이대로 잘라서 자기 십자인대와 측부인대를 모두 내버려두고 문제가 되는 여기만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재활이 빠르고 통증도 적고
좋고 빨리 일상으로 더 복귀할 수 있고, 이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쓰시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전치환수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반치환수를 했다가 전치환수로 가는 것은 수술이 비교적 쉽고 수술의 결과도 좋기 때문에 젊으면서 딱 요 내측에 오다리가 심하지 않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반치환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반치환술로는 자기 십자인대랑 측부인대를 모두 내버려두기 때문에 심한 오다리를 교정할 수는 없어요.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정은 가능해서 일자다리로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한 이런 부분이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오다리가 심하면서 내측만 안 좋으신 분은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하겠지만 오다리가 원래 별로 심하지 않으면서 내측만 딱 이렇게 구획돼서 나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재활과 빠른 회복과 적은 통증으로 반만 치환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분도 수술 후에 굉장히 만족도 높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원래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골절 수술이나 그런 것과 달리 다음날 걷고 뛰고 구부리는 거 사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프니까 조금 이렇게 잡고 걷고 하긴 하지만, 전치환술 같은 경우는 앞쪽에 근육을 다 노출시켜서 다 바꿔 깨려면 여기 되게 그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되게 많이 제끼고 그걸 꿰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활이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훨씬 더 적은 만큼만 절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다음날 걷고 뛰고 다 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환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치환술보다 평균적으로는 반치환술이 10년, 15년 좀 더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게 많기는 한데, 전치환술에 비해서 반치환술의 케이스 자체가 엄청 적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반치환술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지 않아요. 대학에서 맨날 무릎만 하시는, 일주일에 50개씩 해도 그 중에 한두 개가 있을랑 말랑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워낙에 오다리가 심하기 때문에, 오다리 심하신 분들, 게다가 인공관절 할 정도로 많이 진행하신 분들은 거의 다 오다리가 굉장히 심해서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적게 하고, 적게 하면 잘 못하시죠. 그래서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하던 수술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맨날 하시는 수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케이스가 적으니까 수명이 조금 더 적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는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 잘 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연골이 남아있고 이게 약간 교정되면서 바깥쪽에 더 실려서 자기 관절로 더 사는 부분이 있어서 더 오래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다리가 없는 관절염이 말기인 분들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많이 행해질 수가 없는 수술인데, 이렇게 적응증이 있는 이분처럼 운 좋게 해당이 되신다면 전치환술보다 당연히 반치환술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다리 인공관절을 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라면은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좀 하는데, 근데 이게 전치환술 할 정도로 이제 나이도 그렇고 관절염 자체도 이미 너무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반치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 해당이 되는 환자한테는 반치환술 되게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아주 좋게 잘 걸어다니시고 만족도 높게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몸으로 하시는 일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